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족치료 전문가 유선생입니다. 부모 역할 훈련 프로그램 네 번째 영상이네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자녀를 훈육할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를 훈육할 때 훈련이라고도 하죠. 양육이라고도 합니다. 자녀 훈육을 우리는 가정교육이라고 하지요. 가정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성인 남녀 700명에게 물었더니 우리 사회의 가정교육이 소홀하다라고 무려 국민의 80%가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죠. 가정은 기본 예절과 가치관을 배우는 곳입니다. 가정은 생명을 주는 창조의 장이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자녀에게 사람 됨됨이를 가르치는 최초의 학교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여러 감정들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습관,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가치관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배우는 학교이죠. 자, 이때 선생님은 바로 부모님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요, 옛날에나 지금에나 변함없는 가정의 기본 기능입니다. 가정교육은요, 가정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행해지는 교육으로서 예의범절, 정서, 품위, 도덕 등 인격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전유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교육이란 공교육기관 이전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태아 단계에서부터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엄마의 정서가 고스란히 전달되기 때문이지요. 모유를 수유하면서 사랑과 안정감을 체득하고 좋은 것과 싫은 것과 같은 정서를 배우게 됩니다. 흥분, 고통, 불쾌감, 불안, 분노, 웃음, 기쁨, 고통, 사랑, 즐거움, 노여움, 혐오, 두려움, 열등감과 같은 감정, 그리고 정서가 형성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당연히 부모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경험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은 부모의 삶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달되는 신비한 과정입니다. 비록 부모가 지적 수준이 부족하고 자녀의 국영수 과목과 논술을 가르칠 능력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가정교육을 위해서는 부모 교육이 선행돼야 합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부모는 자녀 교육에서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가 잘 준비되면 자녀를 사랑으로 훌륭하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은 기초적인 습관부터 배우고 익히는 곳입니다. 옷을 입고 벗는 일, 규칙적으로 잠자고 일어나는 일, 음식을 골고루 먹는 일, 인사 잘하기, 대소변 가리기와 청결 습관 들이기, 정리정돈하기 등 일상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가정교육에서 해야 할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에게 일생 동안 우리가 지켜가야 될 규칙이 있으며 그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으면 그 사회에서 도태당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자녀 양육 훈련을 할 때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명한 가족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죠. 규칙은요,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해하면 안 되는 거죠.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어른들에게만 맞춰져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규칙은 자녀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부모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또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문장을 보고 부모들이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고 있는가, 부모님들의 어떤 기대, 가정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만의 어떤 그런 커다란 그림, 이러한 것들을 충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또 규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규칙이 누구에게 편협되거나 또 한 사람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만, 자녀를 위해서만 이렇게 편향적으로 만들면 안 되겠죠. 일관성이 있게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머뭇거리기 때문이죠. 헷갈리게 됩니다. 또한 규칙은요, 가정의 상황과 환경, 조건에 따라서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수정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나아가서 이제 대학생, 자녀가 성장함과 동시에
옛날의 그 가족 규칙이 뭔가 새롭게 탄력 있게 바뀌어야 되겠죠. 대학생이 있는 그 자녀의 경우에 유치원생 때 만들었던 그 가족 규칙을 대학생 때도 이렇게 무조건 적용시키면 안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기에 맞도록 잘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족 규칙은요, 자녀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면 좋겠죠. 자녀들이 원하는, 자녀들이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듣고, 그리고 수렴하고, 또 빼고, 듣고, 경청하고, 또 나누는 어떤 그런 과정 자체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가족 규칙은요,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 자녀의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족 간의 규칙과 그 규칙을 깨뜨렸을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해서 가족 간에 미리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가능하다면 부모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자녀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의논을 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어떤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규칙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규칙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서로의 약속, 꼭 지키자라고 하는 그 가족 간의 단합, 이러한 합의가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건강한 가족,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는요, 가족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의 그 권위가 있죠. 그 부모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훈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가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권위가 당연히 있겠죠. 이 권위는 부모님 스스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그 자체에 어떤 권위가 있어요. 근데 그 권위를 스스로 존중할 줄 알 때 부부끼리,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아내가 인정해주고 또 아내의 그 권위를 남편이 인정해주고, 자, 서로 존중하는 것이 그 가정 안에 정착이 될 때 진정한 부모로서의 그 권위가 세워지는 거겠죠. 자녀를 훈계하거나 가르칠 때는요, 이 권위를 사용해야 됩니다. 부모로서의 권위죠. 아버지가 뭐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그리고 뭐 회장님이세요. 교수님이세요. 직장의 어떤 그 권위로 자녀를 훈계할 수 없죠. 군에서 몸담고 있는 부모님이, 아버님께서 자녀를 훈육할 때 군인처럼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부모님의 권위로, 사랑으로 아이를, 자녀를 훈육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자녀의 잘못을 이 규칙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가족 규칙을 어겼을 때 자녀의 그 잘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의 잘못을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했구나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서는 뭐 용서를 해주건 아니면 대가를 치르게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잘 훈련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부모님의 권위를 바로 정립하도록 부모님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모님의 권위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존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찮게 여기면은 자녀들도 부모의 그 권위를 하찮게 여기겠죠. 그래서 자녀들 앞에서는요, 부모님의 그 권위를 흉보거나 비하하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꼭 지켜야 되고,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부모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가 있지 않아요? 그 의무를 반드시 잘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자녀의 생일을 뭐 챙겨준다든가, 또 자녀가 어디가 아프면 관심을 갖고, 자녀가 아프면은 병원에 막 데려가고, 기본적으로 배고파하면 맛있는 거를 사주고, 자, 이러한 부모님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마음껏 해야만 부모님으로서의 그 권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죠. 부모는요, 자녀가 부른 앞에서 자주 다투지 않도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투게 되면은 어떨까요? 자녀들이 볼 때 부모님에 대한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싸우는데 왜 우리들끼리 싸우는 걸 안 된다라고 하시지? 라고 부모님의 말 한마디,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글쎄요, 자녀들이 볼 때는 점점 퇴색해져 가는 거죠. 존경하는 모습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잦은 싸움은 자녀를 또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 규칙을 제대로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상쇄가 되겠죠. 나아가서 자녀 교육의 효과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 훌륭한 부모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교육을 잘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가정교육의 첫 걸음은요, 가족 규칙을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가족 규칙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정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족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기를 강력하게 좀 추천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가족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휴가라든가 아니면 어디 멀리 놀러 가서라든가 하루 이틀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에 다들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 얘들아 한번 같이 만들어 볼까? 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서로 싸우지 않기, 늦게 들어오지 않기, 식사를 할 때는 남기지 않고 다 음식을 먹기, 또 자기 방은 자기 스스로 청소하기, 이런 것들이죠. 컴퓨터 게임은 몇 시간 정도 하는 것, 시험 때는 공부를 어떻게 한다든가, 뭐 친구의 집에 가서 잠을 잘 때는 어떻게 하고, 늦게 들어올 때는 뭐 서로 연락을 한다든가, 이러한 생활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지킬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가서 행복한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말이죠. 뭐 차 안에서 식당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 규칙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그 가족 규칙 자체가 글쎄요, 권위가 좀 상실되겠죠. 자, 그리고 가족 규칙을 만들었다면요, 지키도록 부모님이 먼저 노력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힘을 내라고 서로 이렇게 좀 격려하는 그런 문화가 가정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실수하게 되면 용서도 해주고 한 번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뭐 준다라든가 해서 가족 규칙이 어떤 그 딱딱한 법이 아니라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그렇게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좀 있거든요. 주의할 점이 참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족치료 전문가 유 선생이었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